정말 중요한 정보와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우리 이로미아 사장님들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제품이시죠? 저도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제품이 드디어 이달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쇼라쇼 런칭이 있지만 사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먼저 제품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다음 주에 런칭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를 식물에서 담아 아주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그 기능성을,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구악콩 파이버를 통해서 우리의 기초 영양을 채우게 될 겁니다. 자, 구악콩 파이버 이 식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제품을 왜 드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드셔야 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도 될까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미 지금 임상 체험단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로미안 사장님 분들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참여를 해주실 건데요. 이분들께서는 실제 지금 임상 실험 중에 계시거든요. 그 정보가, 그 결과는 다음 주에 우리 이쇼라쇼 런칭에서 그 결과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적으로 이 건강 트렌드가 다양한데요. 2000년대의 이 건강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도의 건강 키워드. 자, 우리 이루미안 사장님 분들은 건강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맞을 것 같아요. 자, 2000년대 우리가 다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2000년은 웰빙의 시대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웰빙,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식생활 또 문화 습관, 이런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던 해가 2000년대 웰빙이라는 건강 키워드가 그때 부밍이 되었었고요. 자, 그 이후로 2010년도의 건강 키워드는 짜잔, 무엇일까요, 사장님? 건강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뚜둥, 안티에이징. 예, 2010년도에는 안티에이징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 또는 항노화, 그래서 우리 신체의 노화를 막는 것에 대해서 안티에이징이라는 건강 키워드로 정말 많은 현대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웰빙을 뛰어넘어 안티에이징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건강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정답이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요즘 최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2020년대에 들어와서 건강 키워드는 바로 저속 노화입니다. 서서히 노화됨을 인정하고 가속 노화가 아니라 저속 노화로 살아가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자는 거죠. 노화의 속도를 늦춰서 건강한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이 저속 노화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로미안 사장님들은 이미 저속 노화의 삶을 살고 계시죠. 이론 플러스 이론 헬스케어에 있는 솔루션들과 함께라면 이미 우리는 예전부터 저속 노화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현대의 건강 키워드는 저속 노화입니다. 자,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있는데요.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을 비교해 보면 기대 수명은 말 그대로 수명이 그만큼 많이 연장이 돼서 우리가 생존하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에서 질병 또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이 생활이 가능한 시간, 이것을 건강 수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을 비교해 볼게요. 기대 수명은 매우 높은데요. 건강 수명이 짧죠.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질병 또는 장애의 시간을 많이,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갭을 줄이는 것이, 즉, 이것이 저속 노화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의 65세 인구 비율이 매우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 대비 17.5%에서 2045년도가 되면 무려 37%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즉, 10분 중에 6분이, 4분이죠. 4분은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65세를 넘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보건국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전 세계 노인 인구가 2050년이 되면 무려 22억에 도달할 거다. 60억 인구 중에 22억의 인구면 상당히 비중이 높으신 거죠. 전 세계가 점점 노령화 되어 가고 있고 또 점점 중요한 건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건강 수명인데요. 건강 수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저속노화라는 키워드죠. 자, 모든 질병의 출발은 뭐다? 노화가 빨라질수록 질병이 결국 빨리 찾아올 수 있다. 결국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기대 수명과 그리고 건강 수명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케어가 되어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키워드, 건강 키워드가 저속노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루미아 사장님분들은 어떻게 해요? 노화, 가속 노화, 저속 노화. 우리는 노란 신호등인가요? 빨간 신호등인가요? 초록색 신호등인가요? 우리 이루미아 사장님분들은 당연히 저속 노화, 이 초록색 신호등에 있으셔야 되죠. 자, 그런데 노화를 그냥 노화라고 당연히 인정해서는 안 되겠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잘못된 식생활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결국 노화를 속도를 더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속 노화도 피해야 되죠. 노화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은 되는데 이걸 역행할 수는 없지만 이걸 지연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를 지연하기 위한 조속 노화를 위한 솔루션으로 우리가 날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노화가 빨라진다라는 거는 이 우리 인체에서 상당히 다양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노화는 노년기에만 해당이 되지는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 노화, 20대, 30대, 40대에도 노화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노화를 유발하는, 가속화하는 이러한 우리 몸의 생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거를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노화가 빨라진다라는 건 첫 번째, 텔로미어 길이가 단축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이루미안 사람들께서는 이미 텔로미어 셀 에이징 검사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텔로미어 길이를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아직 이 텔로미어 길이를 파악하지 못한 분이 있더라면 빨리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질수록 이것이 세포 노화의 핵심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그 갭이 벌어질수록 우리는 가속 노화에 노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단축이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노화가 빨라질수록.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노화가 진행이 되면 산화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죠. 산화 스트레스 양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프리레디칼의 생성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즉, 유해산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럼 유해산소들이 인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하게 됩니다. 그럼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각각의 모든 장기들의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즉, 노화가 가속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려면 산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죠. 즉, 노화가 빨라진다는 건 산화 스트레스 양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의 수치가 올라가고 만성염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하죠. 염증은 인플라메이션이라 하는데요. 만성염증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하는데 아주 저강도로 서서히 오랜 시간 염증이 생기면서 그 조직을 서서히 파괴하는 현상. 이것을 만성염증. 그래서 만성염증 수치도 증가하게 되죠. 자, 노화가 또 가속화되면 우리 인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에너지 대사를 하는 매우 중요한 곳, 즉 우리 몸에 활동하는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곳, 그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인데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산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에너지 생산율이 떨어지면서 체력이 감소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의 상처 치유 능력이 점점 감소하게 되죠.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세포의 재생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세포 노화. 노화된 세포가 계속 축적이 되죠. 그럼 그 조직은 계속 기능이 저하가 되죠. 그래서 소화력도 떨어집니다. 간 대사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귀에서 소리도 잘 안 들고요. 뇌에서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세포의 노화가 떨어지면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 노화의 기능도, 노화도 확산이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 더 무서운 건 유전자의 변화죠. 점점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몸의 DNA 손상이 더 잦아질 거고, DNA 손상의 복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의 호성 유연하게 점점점 변화하면서 재생하는 능력, 회복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즉, 암과 같은 돌연변이 세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노화로 인해서 우리 몸에 끊임없이 생기는 생물학적 메커니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봤을 때 반드시 우리는 노화로 두지 않고 저속 노화를 통해서 노화를 지연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셔야 됩니다. 노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매우 복합적인데요. 면역계, 그리고 근골격, 심혈관, 뇌혈관, 그리고 신경계, 소화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대, 40대는 무엇보다 예방 차원에서 건강을 관리하셔야겠고요. 50대, 60대의 경우는 건강을 잘 유지하는 단계에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7, 80대는요, 노화가 지속되지 않도록, 노화가 감소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노화와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질병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첫 번째, 면역계와 대사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백신에 대한 효과가 떨어질 거고, 또 만성 염증 수치는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은 떨어지고, 대사장애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고, 우리 몸의 각종 호르몬의 분비량은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다양한 기능들이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성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잖아요. 즉, 면역계 문제로 인해서 DNA 복구 능력이 떨어지고 점점 후속 유전학의 변화가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이ром으로 인해서 암에 대한 발병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전반적인 모든 면역에 대한 반응들이 둔감해지죠.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들, 이것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암환우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기대수명 83.5세 또는 6세 이 상황에서까지 생존한다고 봤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8%, 즉 10분 중에 4분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남자는 5명 중에 2분,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젊은 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젊은 암, 20대, 30대 암이 빨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노화로 인해 신체 노화가 빨라짐으로써 이걸로 인해서 암에 대한 증가율, 암이 점점 나이가 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면역계 이상이 생기면 면역세포들, 면역의 노화 현상이 오면요. 우리 뭐 T셀, B셀 기능 떨어지고요. 면역 반응 속도도 늦어지고요. 항원에 대한 항체 반응, 항체를 생성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백신에 대한 효과, 면역 기억 능력 떨어지겠고요. 백신 접종 후에도 상체 형성하는 능력 떨어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접종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 추가 접종도 요즘은 또 부작용이 또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서 백신 주사 맞는 것도 되게 두려움이 있죠. 자, 그 다음 감염성 질환에도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폐렴, 요로 감염, 또 감염이 걸렸을 때
감염되었을 때 회복력도 지연이 됩니다. 다 이 모든 반응들이 면역인데요. 면역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노화와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게 심혈관 질환이죠. 50대 이후에는요, 동맥경화 증가율이 매우 높아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장의 근육의 경직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겠고요. 심부전증, 그다음 고혈압의 위험률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자, 심장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펌핑 능력도 낮아지고 혈관의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심장 질환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심기능이 점점 약해진다. 그래서 요즘 심폐소생하는 그런 장치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많은 현대인들이 돌연사, 심정지로 인한 돌연사가 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증상이 없다가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골타임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노화 관리, 저속노화, 저속노화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셔야 됩니다. 자, 노화와 함께 또 확장이 되는 게 뭡니까? 대사성 질환이죠. 이형 당뇨는 가면 갈수록 더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현대인들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과 대사 증후군에 대한 발병률 이러한 것들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지금 당뇨를 가지고 있고 30대 이상 성인 중 10명에 4명 중에 당뇨 전 단계라고 하니까요. 또 65세 고령화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한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 즉 노화와 함께 대사성 질환에 걸릴 확률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저속 노화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노화와 함께 또 비만의 확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죠. 자, 20대 이상의 성인들의 비만율을 보면 거의 뭐 남성분들 50% 이상 육박하고 있고요. 남녀 평균 약 40% 이상이니까 성인 중 10명 중에 4분은 비만이다. 비만은 즉 노화를 더 촉진할 수밖에 없죠. 자, 80대 이상 연령대에서 비만에 대한 유명도도 더욱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또 노화와 함께 늘어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신경계 질환입니다. 신경계 질환이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뇌 부피는 점점 우리가 축소하죠. 뇌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뇌 부피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건 뇌에 인지하는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뇌에 있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분비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도파민, 아드레날린, 그다음 가바, 세로토닌 이런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떨어지면서 우울감도 찾아오고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또 뭔가 성취욕도 떨어지고 도전과 성취에 대한 그런 어떤 쾌감도 자꾸 떨어지고 자,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그 삶의 의욕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점점 줄어들면 행복 호르몬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분도 또 운동 상태도 내 신체도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죠. 자,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깜빡깜빡 하는 부분도 있죠. 저도 뭐 깜빡깜빡 하는데요. 이 횟수가 자꾸 잦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지 기능 중요합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이것이 악화가 되면 어떤 현상으로 합니까? 치매죠. 그래서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인데요. 요즘 치매 환자들, 치매 발병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와 함께 늘어나는 요즘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알츠하이성 질병과 이 파킨슨 질환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화와 함께 뇌도 노화가 되고 뇌 속에도 플라그가 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노화와 함께 또 늘어나는 게 뭡니까? 근골격 기능이 떨어지죠. 근육량이 자꾸 줍니다. 그리고요, 골밀도가 감소를 하고 뼈가 약해지고요. 그래서 미세골절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뼈에 바람 든 것 같아 뼈가 시리다라는 표현 하시죠. 골밀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연골의 손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도 함께 또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낙상인데요. 잘못 넘어지셨다가 고관절 또는 종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벅지 상당히 많은
팔다리에서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 현상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러면 뼈에 또 골밀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부착하는 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력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골격계에도 문제가 초래됩니다. 자, 골다공증, 관절염, 그다음 더 무서운 게 요즘 사코페니아 근감소증이죠. 근육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 활동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쉽게 넘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그래서 낙상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살펴보셨는데요. 즉 노화가 가속 노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화로는 결국 면역력을 떨어뜨릴 거고요. 혈당은 올릴 거고요. 심혈관절한 뇌혈관 질환은 급격하게 증가할 거고, 뇌 신경계 질환도 악화가 될 거고, 또 비만과 근골격계 질환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어줘야 되죠. 자, 그렇다면 노화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 관리도 중요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뇌 관리, 두뇌 관리도 하셔야 되고, 생활 수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생명작용을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저속 노화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이로미안 사장님들께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식사죠. 제일 중요한 건 식사입니다. 가속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식사로 인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식사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루면 사장님들,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노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장수 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한 트렌드로 요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화를 늦추기 위한 예방법으로 땡땡땡 식사법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사장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노화를 늦추기 위한 예방법, 그 오늘 솔루션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솔루션은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 거꾸로 식사법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사를 거꾸로? 네, 거꾸로 식사법. 자, 오늘부터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셔서 우리의 가속 노화를 늦추고 우리의 노화를 늦춘다는 건 즉 질병으로부터 멀어지시는 건데요. 자, 오늘부터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 건 식사의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첫 번째, 1단계 무엇을부터 드시라는 겁니까? 채소. 자, 식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채소, 즉 식이섬유로 먼저 포만감을 채워주십시오. 자, 오늘부터 거꾸로 식사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채소, 식이섬유 포만감을 1단계 채워주시고 두 번째, 단백질 보충하시는 겁니다. 근육 유지하고 세포 재생을 위한 단백질의 영양소를 섭취를 먼저 하시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탄수화물입니다. 체질량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봤죠? 식사를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채소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거꾸로 식사법. 제일 먼저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어떻게 그 다음에 탄수화물 드시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식사의 시작은 무엇이다? 식이섬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에 있던 정의원 교수님 아주 유명하셨죠? 대한민국의 저속 노화의 열풍을 일으키신 분이었어요. 이분도 가속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식사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거꾸로 식사법을 제안을 하셨었는데요. 첫 번째, 식이섬유를 먼저 드세요. 두 번째, 단백질, 그럼 탄수화물로 드시라는 겁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해서 포만감을 형성하시고 그다음 단백질, 탄수화물 천천히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거죠. 자,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 혈당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의 섭취를 좀 제한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를 좀 더 온전하게 섭취를 해서 보충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로면 선생님들께서는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서 저속 노화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식사를 할 때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반 식사를 하실 때도요. 아침, 점심, 저녁 드시죠? 아침, 점심, 저녁. 항상 1단계는 채소라고 그랬어요. 2단계 단백질, 3단계 탄수화물. 자, 제일 먼저 무엇부터 드셔야 돼요?
자,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제일 먼저 1단계는 채소.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샐러드, 나물 반찬, 두부나 야채 볶음, 채소를 먼저 드시고 나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보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재료를 선택하고 또 건강한 재료의 그 순서대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오늘부터 1번 채소,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WHO에서도 이 잘못된 식사 때문에 조기 노화가 촉진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식사는 활성산소를 더욱더 많이 유발하고 염증 숙취를 더 가속화할 거고 염증으로 해서 노화가 빨라지죠. 그리고 대사 장애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하게 돼도 식사의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개선이 되고요. 자, 체중이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삶의 활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우리 몸의 에너지 이펙트, 시너지 이펙트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1단계에서 거꾸로 식사법은 이제 야채와 채소를 통한 식이섬유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성인들의 식이섭취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자, 식이섬유는 건강에 매우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한국인들의 평균 섭취량은 19.8g입니다. 실제 권장량은 25, 여성은 25. 자, 그 다음 남성은 30g 하루 섭취량인데요. 성인 인구의 몇 프로가요? 성인 인구의 78%가 지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꾸로 식사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식이섬유가 이렇게 부족한 걸요. 성인들의 식이섬유량이 78%가 부족하대요. 즉, 한국인 10명 중에 7명은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10분 중에 7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식이섬유가 너무너무 부족한 형태예요. 지금 우리 식사도 점검해 보십시오. 식이섬유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자, 현대인들의 식이섬유가 지금 너무너무 부족한 형태인데 이것을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꾸준히 섭취해서 당뇨, 심장, 관절, 이런 만성질환, 변비, 장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효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어서 반드시 집중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식이섬유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의 70%는 부족하다. 아, 이거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OECD 국가를 제가 한번 비교해봤어요. 식이섬유 섭취량을 국제 비교해봤더니 OECD 국가 평균 하루 21.5g을 섭취를 하는데요. 한국이 19.8g. OECD 36개 국가 중에서 저 뒤에 있어요. 우리 17일이에요. 일본보다도 부족해요. 근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식이섬유를 최고 수준으로 먹는 나라가 어디예요? 핀란드. 핀란드가 지금 식이섬유 섭취율이 가장 높다고 하네요. 한국인들이요, OECD 평균 수치도 미달이에요. 한국인들이 OECD 평균, 국가들의 평균 식이섭취량보다도 부족하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실태인데요. 그 식이섬유가 참 섭취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왜 그런가 원인을 살펴봤더니 현재 가공식품의 소리가 급증했어요. 2010년 대비, 지금 10년 전 대비 무려 가공식품의 섭취율이 38%, 약 40%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이 식이섬유가 점점 감소하는 그런 방식이죠. 생활 패턴이. 그러니까 가공식품과 그리고 외식이 점점 증가하는 게 주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배달의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배달을 너무 잘하는 외식 문화, 그리고 배달 문화, 외식 비율이 주 5회 이상 외식을 하는 인구가 41.6%. 자, 그러면 거의 절반 이상은 주 5회를 외식하는 거죠. 자, 이거 정말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드시죠? 몸에 건강한 거 사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식이섬유 양은 급격히 줄어든 거죠. 가공식품은 거의 식이섬유가 배제된 거죠. 탄수화물 지방이죠. 탄수화물 지방으로 되어 있을 거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간편식을 선호하죠. 이거 역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성인 56% 자신이 지금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식이섬유가 부족한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장, 암, 발병률 높아지죠. 당뇨병,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 당연히 올라가죠. 비만 올라가죠. 그래서 식이섬유만 잘 섭취해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히 저속 노화를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인들의 식이섬유가 상당히 부족한 형태다. 자, 예전에 이제 엄지대학에서 생치편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의사 패널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식이섬유 1일 권장량은 얼마입니까? 식이섬유 하루 권장량은 20에서 약 25mg. 자, 그럼 매일매일 식이섬유를 20에서 25mg을 섭취하려면 도대체 이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케일로 따지자라면, 이 케일로 식이섬유를 섭취한다라면, 케일 몇 장을 먹어야 하루 식이섬유 25mg 섭취할 수 있을까요? 하루 권장량 섭취하려면 케일 몇 장 먹어야 될까요? 하루 식이섬유 1일 권장량만큼 섭취하려면 케일을 무려 몇 장이요? 125장. 우와, 매일이라고 했어요. 하루라고 했거든요. 하루 분량. 자, 이러면 사장님 케일 하루에 125장 드실 수 있겠습니까? 풀만 먹어야 되는데. 이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사장님. 케일 125장. 와, 이거 약인데요? 사장님, 이만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케일 농장을 해야겠는데요, 케일 농장. 언제 이렇게 사 먹겠습니까? 자, 그러면 블루베리로 하루 식이섬유 1일 권장량 섭취하시려면 블루베리를 몇 알을 섭취해야 될까요? 몇 알 섭취해야 될까요, 사장님? 50알? 100알? 200알? 몇 알 섭취하면 좋을까요? 자, 블루베리를 식이섬유 하루 권장량만큼 섭취하려면 블루베리를 이만큼 드셔야 되는데 블루베리를 무려 몇 알? 625알. 우리가 블루베리 농장을 하지 않은 한 매일매일 블루베리를 625알 못 드실 거예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625알을 섭취하셔야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이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식이섬유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의 부족한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 바로 식물에서 찾아서 기초 영양으로 채워드릴 겁니다. 그것이 구아콩 파이버입니다. 자, 구아콘 파이버는 100% 식물성 식이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간 성분은 구아검 가수분해물과 그리고 정장작용과 배변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구아검 가수분해물의 시너지 효과를 더 증대할 수 있는 그 원료로서 치커리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원료로 우리 사장님들의 식이섬유를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악콩은요, 자연에서 온 바로 식물성 식이섬유이고요. 치커리 마찬가지고요. 구악콩은 저희가 인도에서 재배한 아주 건강한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이 콩에 있는 배유액, 이 성분을 가지고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구화검 가수분해물이라고 하는 건 구화검 가수분해물은 바로 구화콩의 배유 부분에서 가수분해하여 섭취, 그리고 용해하기 쉽게 만든 천연의 건강 소재입니다. 하얀색 파우더 타입으로 만나보실 건데요. 구화콩에서 추출한 수용성 식이섬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화검 가수분해물은 바로 구화콩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주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그리고 식후 혈당 억제, 장내 유산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자, 구화콩에서 분리가 된 구화검 가수분해물 식이섬유입니다. 실제 식약처 기준에서는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9.9에서 약 27g 정도 섭취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식후 혈당,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또 4.6에서 27g 정도 섭취하게 되면 장내 유익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내년이죠. 2026년 되면 구화검 가수분해물 5에서 11g이면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는 구화검 가수분해물은 바로 구화콩에 있는 이 배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콩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있는 걸 배아라고 하고요. 배아. 씨앗이죠. 배아.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겉껍질이 있습니다. 겉껍질과 배아는 버려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구화분 가수 분해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은 유일하게 이 배유입니다. 배유 성분은 오로지 전체 이 성분 중에 거의 사용되는 확률은 약 4대 6의 비율이니까 거의 버려지는 게 6이고요. 사용하는 게 약 4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배유량이 콩에서 나올 수 있는 배유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나 저희는 이 배유 성분만을 가지고 이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구화콩에 있는 이 배유 성분을 효소로 가수분해해서 정지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 다시 건조하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 파우더 타입의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화콩에 있는 바로 고분자 다당류인 이 갈락토만난이라는 이 성분을 가수분해해서 우리에게 식용으로 섭취하기 가능한 물질인 구화검 가수분해물로 최종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분을 드시는 거죠. 이걸 출발점은 구화콩의 바로 배유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식이섬유를 우리가 섭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우, 식이섬유가 많은 것은 푸른 아니에요? 서양자두 열매. 바로 푸른을 많이 먹어요. 저는 정장작용, 식이섬유 하면 푸른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푸른을 많이 섭취하죠. 자, 그러나 푸른보다도 구화콩이 식이섬유가 무려 몇 배? 10배가 아니라 11배. 같은 그램 수를 드셔도요, 식이섬유의 함유량은 구황콩이 훨씬 더 10배 이상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료를 선별하느냐, 무엇을 드시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만큼 구황콩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가수분해물, 식이섬유 양이 훨씬 더 밀도가 높고 고함량이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식이섬유가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이 구황콩을 사용해서 가수 부화건 가수분해물을 만들게 됩니다. 부화건 가수분해물을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부화건 가수분해물은 프리바이오틱스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장 속에서 유익한 균들이 증식하고요, 면역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장 속에 단세 지방산, 즉 세츄레이트 패드 엑시드,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서 장내 환경을 산성 상태로 만들고 장내 유익한 균들이 정착률을 높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기전입니다. 자, 그리고 유해균들을 억제하게 되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고요. 두 번째, 소화기 건강을 도와줍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의 증감으로 말미암아 장내 유익균들의 증식률이 매우 높아지고 그리고 변비 개선의 효과도 높아지고요. 또 배변들의 배출 시간들을 단축시켜서 장내 독소가 장시간 머무르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과 지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 그래서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거, 상승하는 걸 억제하고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 중성지방을 관리하고, 또 혈당 지수를 관리하고, 또 연실에 대한 민감성을 올려줍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구화관 가스분해물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 흡수되는 것을 차단해주고요. GLP, 원이라고 하는 호르몬,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호르몬인데요. 포만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그 포만감에 대한 지속성을 무려 2시간 이상 연장을 시켜서 배고픔을 덜어주게 하죠. 그러면 식욕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로리 섭취가 그만큼 제한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원료인 구화건 가수분해물의 인체 적용 실험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4가지 인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합니다. 두 번째는 식후 혈당을 억제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장내 유익균들을 증가시키고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한국인들의 식이 섭취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식생활을 개선을 한다면, 이걸 통해서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한다면 우리 몸에 상당히 이로운 점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화검 가수분해물, 인체 적용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첫 번째 혈중 콜레스테롤입니다. 건강한 성인들, 중년을 대상으로 2주 동안
구하건 가수분해물을 섭취를 했을 경우 혈중의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RLP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지단백, 로우 지단백, 그러니까 지단백질을 다 분해하고 중성지방을 다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을, 지질을 다 분해하고 콜레스테롤 다 분해하고 남은 중성지방들. 이것을 분해하는 능력, 그 능력이 그래서 이 수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자, 이것도 성인 8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실험했을 때 혈청에서 보여지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했을 때 식후 혈당 억제 효과를 살펴보셨는데요. 1시간 이후 1시간 30분, 거의 1시간에 2시간 사이 혈당이 수치가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급격하게 혈당 올라가시는 당뇨이신 분들 또는 내당증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면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전에 함께 섭취하는 거 추천합니다. 혈당 수치를 감소하기 때문에 인슐린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하건 가수분해를 섭취했을 때 주시간 이후 그리고 3시간 이후에도 혈장에 있는 인슐린 곡선 그 표면적을 검사를 했을 때 훨씬 더 혈당 수치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식사, 밥과 함께 구하건 가수분해물로 같이 드시는 거죠. 예를 들면 밥 한 공기가 300g이잖아요. 300칼로리죠. 300kcal, 킬로칼로리죠. 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과 무화과 가수 분해물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같이 병행해서 드셨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음식을 통해서 밥이 들어왔을 때 혈당 수치와 이 구화건 가수무 분해물이 함께 들어왔을 때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식사와 병행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내 유산균의 증식입니다. 구하건 가수분해물을 섭취하게 되면 유해균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오히려 장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즉 소장과 대장에 관여하는 유산균들은 증식을 시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좋은 효과죠. 비피도박테리움 같이 장내에 유익한 균들의 증식률이 훨씬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무려 이거는 일주일 만에 구하건 가수분해물을 섭취했을 때 일주일 만에도 이렇게 급격하게 비피도박테리움 장내 유익한 균들의 증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좋아지는데요. 특히 변비 환자 있는 분들, 변비 환자분들의 배변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죠. 화장실 가는 횟수가 충분히 늘어나고 잔변감이 없고 몸을 좀 가볍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내 독소들을 빠른 시간 안에 바로바로 비워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장 기능이 미약해서 장 운동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완화제를 섭취하셔서 배변 관리를 하시죠. 변비가 있는 분들은 이제 약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도 이런 완화제 사용을 급격하게 감소하실 수 있도록 이 구하건 가루 분해물을 섭취하면 큰 효과, 배변에 대한 큰 효과, 약물 치료하지 않더라도 큰 효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식물성 식이섬유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효과를 보시는 걸 강추 추천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하건 가수 분해물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요. 섭취 24시간 만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쇼트체인 패티 엑시드, 즉 단세 지방산을 형성해야 하는데요. 이 단세 지방산의 형성률이 매우 높죠. 이거 높다는 얘기는 결국 이 단세 지방산이 장내에서 만들어지면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장내 환경을 산성 상태로 조정하죠. 산성이면 어때요? 살균과 소독의 기능이 있잖아요. 장내 독소가 많은 상태를 산성 상태로 조성을 하게 되면 유해균들이 정착하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인체, 장내 영양소의 흡수는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트체인 패트엑시드
바로 SCFA, 단세 지방산이 많이 급격하게 생성이 된다는 건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화검 가수 분해물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식이섬유 중 여러 가지 식이섬유 중에서도 식이섬유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눌린, FOS, 글루코즈, 뭐 다양한 셀룰로즈, 뭐 다양한 식이섬유들의 종류가 있는데 식이섬유 중에서도 바로 구화검 가수분해물은요 인체 내 부틸레이트 생성을 높이는데요. 이 부틸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장내 바로 상피세포의 핵심 영양원이 매우 중요한 성분인데요. 이것이 장내 점막 세포에 흡수돼요. 이게 장내의 점막 세포에 의해 흡수돼서 장 건강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부틸레이트 성분. 이 성분이 많이 있어야 대장암도 예방하고 대장염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틸레이트 생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건 단세 지방산이 많이 생길수록 또 부틸레이트도 생산을 하는데 식이섬유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다양한 식이섬유 있지만 다양한 식이섬유 중에서도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부틸레이트를 생산하는 능력이 가장 높다. 그래서 식이섬유도 차원이 다른 식이섬유를 드셔야 된다. 추천합니다. 이거 참 흥미로운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철분 흡수,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얼마나 도와주는지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8일 동안 철분을 식사를 하고 3일 동안 철분을 끊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철분 공급하고 철분을 25% 끊었어요. 철분 섭취, 그러니까 25% 철분 결핍이죠. 여기는 절반 이상 50% 철분을 결핍시킨 식사를 했어요. 자, 철분 식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철분을 섭취를 이제 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철분 섭취를 25%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분이 25%, 그러니까 철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구화건 가수분해물을 같이 투여를 해줬더니 같이 병행을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거랑 비교하면 좋겠네요. 요 표랑. 자, 지금 철분이 부족한 식사였어요. 철분이 부족한 식사를 했는데 여기다가 구화건 가수분해물을 섭취를 하니까 철분량을 늘린 게 아니에요. 구화건 가수분해물을 하니까 철분이 흡수율이 36.7로 늘어났어요. 자, 또 예를 들어 철분을 50% 결핍을 시켰는데 여기에다가 철분 50% 결핍된 식사에다가 구화건 가수분해물을 투여를 했어요. 같이 병했더니 무려 39.9% 철분이 흡수됐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철분 자체는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양소죠. 철분 자체는 흡수가 참 어려운 영양소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을 과다 섭취하는데 문제는 철분을 과다 섭취하다 보니까 구토도 생기고 그리고 헛구역질하고 또 배도 복통도 호소하고 여러 부작용들이 있었는데요. 철분 자체가 고농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중요한 건 철분이 부족하더라도 구화건 가수분해물을 같이 병행을 하면 이 구화건 가수분해물이 우리 인체에 철분의 흡수도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철분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분의 흡수도를 중요한데 철분이 결핍된 식사를 하더라도 구화건 가수분해를 먹으면 우리 인체에 있는 그 철분의 흡수도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영양 흡수를 촉진하는 도와주는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철분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기증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 도움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구화건 가수분해물을 드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포만감도 있었죠. 네,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도 함께 병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부원료는 치커리 뿌리 추출물입니다. 치커리 뿌리도요. 콜레스테롤, 혈중, 혈당 억제, 혈당 상승 억제, 배변에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이죠. 그래서 치커리 식이섬유도 당화혈색소 수치 급격히 떨어뜨리고 아디포넥틴이죠. 지방 분해하는 호르몬 늘어나고요. 배변 리듬 개선되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 장 청소 효과,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또 감소 효과 이것들도 함께 기대할 수 있어서 이 성분을 저희가 부원료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화콩 파이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 성분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능성 원료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하고요. 식후 혈당 억제하고요. 장내 유익한 균 증식해주고 배변 활동 원활하게 하는 사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0% 식물성 식이섬유를 사용하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활용도가 높여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섭취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열과 산에 강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무색, 무맛, 무취. 그래서 어떤 식품, 어떤 음식에도 다 어울리고 음식 본연의 향과 맛을 그대로 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커피나 물이나 밥이나 뭐 국이나 어디에도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고 식이섬유 한 포당 2.5g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가 부족한 양 또는 과한 양, 그래서 양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고, 그다음 장시간 섭취할 수 있고, 가족의 연령대에 따라서 식기섬유 권장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포스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휴대하기 좋고요. 개별 포장해서 위생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첨가제는 모두 빼고 자연 원료 그대로 보존합니다. 자, 그러면 부화콩, 치커리, 이거 무슨 맛일까요? 아까 무색, 무맛, 무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밥에도 드시고, 국에 타서 드셔도 좋고, 커피에 타서 드셔도 좋고, 생식 드실 때도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어디에든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구악콩 파이버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하루에 한 포에서 두 포 또는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더 증량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 포스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개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춰서 충분히 조절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자, 물, 주스, 스무디 다 녹을 수 있는 수용성 타입이라서 어디든지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맛과 질감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활용이 다 가능하고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열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요리할 때도 좋은데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밥을 하실 때 밥물 올리시잖아요. 근데 밥을 할 때 구악콩 파이버를 넣고 밥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빵을 만들거나 쿠키를 만들거나 하실 때 특별히 식이섬유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베이킹 할 때 상당히 이를 활용하시기도 좋고요. 열에 강하고 산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요리에 국을 할 때, 찌개 할 때, 요리할 때, 모든 요리를 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는 평상시에 파우더 타입으로 구성이 돼서 위생적이고 휴대하기 간편해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섭취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온 가족이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 건강한 제품이죠. 자,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다 드셔야죠. 지금 한국인들의 식이섬유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인데요. 무려 10명 중에 7명이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현 실태입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챙겨서 드셔야 되죠. 특히 고기 드실 때, 회식하실 때 필수죠. 항상 챙겨 드셔야 됩니다. 자, 휴대하기 좋고요. 안전성이 확보되고요. 그 다음 양을 조절해서 드실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첨가제가 없어요. 그 건강한 맛이죠. 그리고 자연 그대로 원료만을 사용했다라는 거 믿을 수 있는 제조사에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자, 구화콩 파이버 5가지 포인트. 자연의 식물성 식이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화콩과 치커리 식이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활용도가 높아서 간편하게 섭취도 가능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할 수 있고요. 휴대하기 좋겠고요. 자연의 원료 그대로 보존이 되는 원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드셔야 될까요? 우리 모두죠. 누가 드셔야 될까요? 모두가 함께 다 드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특히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좋아하는 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식이섬유 여기 있을까요? 없지 않아요. 이 음식에는. 그래서 반드시 챙겨 드시고요. 불규칙한 식사하시는 분들, 또 생식을 함께 드실 때 식이섬유 같이 병행하십시오. 시너지 이펙트 최고죠. 같이 드시는 거죠. 채소가 먹기 힘드신 분들 추천합니다. 간편하게 식이섬유 섭취하고 계신 분들 추천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추천합니다. 휴대하기 좋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달지 않아서 먹기도 편안하고요.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식이섬유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워낙 구하건 분해물 자체가 기능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구하건 분해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여러 제품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함유량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거.
함유량이 너무 작다라는 게 사실 그 함유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함유량이 작은데 그래서 기능성을 표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부재료, 식이섬유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제품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셀렉스에서도 지금 부하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포장이 되냐면 12.5g으로 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많죠. 자, 그러면 요거를 쪼개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봉했다가 다시 밀봉했다가 개봉했다. 뭔가 안전성, 그리고 어떤 외부로부터 뭐 교차 오염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요, 3.2g으로 식이섬유는 약 2.5g 한 포당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하루에 두 포 또는 하루에 오늘 식이섬유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세 포, 네 포. 그래서 오늘 그날의 식생활 습관에 따라서 조절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이죠. 거기다가 치커리 뿌리를 함께 동반했기 때문에 시너지 이펙트도 함께 볼 수 있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능으로 또 건강한 원료로 그리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람수로 개별 포장으로 구성이 됐다라는 게 저희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이죠. 네. 자, 그래서 구아콘 파이버는 온 가족이 드셔야 됩니다. 이제 식사를 할 때 필수로 챙겨 드셔야 되는 부분. 하루 중에 식이섬유가 내가 부족한 것을 구아콘 파이버로 보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제품을 언제 론칭으로 만나볼까요? 바로 다음 주입니다. 2025년 5월 20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슈라쇼 론칭에서 구아콘 파이버를 만나보실 건데요. 지금 체험단이 지금 전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체험단, 우리 이로미안 사장님들께서 사전 체험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 그 자료가 공개가 되어집니다. 지금 다양한 효능 효과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 시간을, 그 결과를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만나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초청해 주셔서 이슈라쇼를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이 부족한 식이섬유를 보충해서 바로 노화를 관리하고, 그래 노화가 그냥 노화가 아니라 저속 노화를 위한 이 거꾸로 식사법을 무엇과 함께요? 저속 노화를 위한 건강한 식사법, 그 출발이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우리 이로미안 식구분들은 우리 가족이 바로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서 이것을 구아콘 파이버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문화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거꾸로 식사법 무엇으로 한다고요? 구아콘 파이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런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